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왜 이들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걸까요? 왜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러니 매번 가짜뉴스, 허위 왜곡 뉴스만 만들어내는 거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근거도 없이 뱉어대는 이런 말들은 오로지 정쟁을 위해 순간을 모면하려는 말들일 텐데요. 이러니 입벌구 정권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입벌구 대통령의 입벌구 정부 여당, 입벌구 정권인 거죠. 민주당이 청문회 하자해서 별로 얻을 게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무인기는 2017년에 성주 사드 기지를 비롯해서 무려 30며칠간 돌아다니다가 넘어갈 때, 그것도 하필 또 김병주 의원 관할 지역이었죠. 3군단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추락을 하는 바람에 밝혀졌는데, 그 2017년부터 5년간은 문재인 집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되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 대책을 충분히 세웠어야 되는데, 지난 5년간 호송세로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위장평화에 속아 있다가 이제 와서 무인기 넘어왔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물론 이 탐지하고 추적하고 식별하고 격파하고 하는데 문제 있는 군 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지만은, 무엇이 문제인지, 사람이 소홀한 것인지 시스템이 잘못된 것인지 훈련이 부족한 것이 따져보고 그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남의 일 보듯이 비판하고 이럴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무기 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구축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들이고 또 훈련도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방부가 책임을 피할 수도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김병주 의원이 떳떳하거나 무슨 책임을 추궁할 그런 위치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이 무인기 대책에 관해서 연합사 부사령관도 하시고 군단장도 하시고 지난 정권에서 군 핵심에 있었고 또 국방위원이었는데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뭐를 안 했는지, 내가 이런 걸 요구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문제라든지 이렇게 좀 지적해 주면 좋겠어요. 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가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때 무인기 침투를 37일간 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그가 지적한 사건은 당시 성주 무인기가 처음 우리 상공을 통과한 2017년 5월 2일은 박근혜 정권 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때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끄는데요. 6일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7년 성주 북한 무인기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북한 무인기가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 37일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저었다며 당시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났고 침투 대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년이 걸리는데 이 시점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집권 7, 8개월이 된 이 정부의 방법이 없다며 책임 대부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급한 성주 무인기 사건은 지난 2017년 6월 9일 강원도에서 비행체가 발견되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당시 군이 확인한 무인기의 비행 경로는 5월 2일 북한 금강산 일대에서 시작해 군사분계선 상공을 통과한 뒤 사드 체계가 배치된 성주 기지에서 회항한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에서 추락했는데요. 당시 군이 파악한 비행 시간은 5시간 30분으로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저었다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도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했는데요. 당시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당선 이후 인수위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주에서 북한 무인기를 발견한 것은 2017년 6월 9일인데요. 문재인 정권 당시 무인기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비행한 날은 5월 2일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벌어진 일인 거죠. 누리꾼들은 주 원내대표 논리에 따르면 5월 2일 무인기가 성주를 정찰했을 때 황교안 원내대표는 대체 뭐하고 있었냐? 취임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면서 7, 8개월 된 일은 대통령 탓하면 안 되는 논리인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전 정부 탓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는 그거라도 해야 하는 거죠.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현재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저금리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과 연계해 이자를 좀 더 낮추거나 더 과감하게 원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게 있는 게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고 종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물었습니다. 나경원 이름 3글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보라고 말이죠. 나경원이 싫어. 경원아 이런 거 하지 마. 원래부터 그딴 식이었니? 이건 웃자고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경원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현재 나경원 전 의원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내놓은 저출생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관급 부위원장이 밝힌 걸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뒤집은 건 이례적인데요. 사실 제가 봐도 대책은 현실성이 없었고 그냥 막 질러대는 아무 말 대잔치에 불과했습니다. 이슈를 만들기 위한 쇼였던 거죠. 이는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5일 열린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2조 정도라고 했는데요. 모두가 머리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과연 저출산 대책이 맞나?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의 어제 기자간담회 이후 질의가 많이 들어와서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긴급 브리핑을 자처하더니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나 부위원장이 새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부와 아무런 조율도 없이 하나마나한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안 사회수석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는데요. 저출산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급 부위원장이 내놓는 정책을 대통령실이 곧바로 일축한 건 이례적인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말해 대통령의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힘당 당대표 후보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을 윤 대통령이 대놓고 견제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공교롭게도 나 전 의원은 같은 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대표 출마를 굳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곧 나 부위원장은 사퇴 또는 경질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러고도 남을 위인인 거죠. 말을 듣지 않는데 놔두겠습니까? 당대표로 나오지 말라지 않습니까?